네, 안산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자백은 물론 주거시에서 발견된 혈흔과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해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본 건데요. 흉악범의 경우 신상을 알리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가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시신은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훼손된 채 발견이 됐는데 흉악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조 씨가 어떻게 흉기로 시신을 예리하게 훼손했는지 혹시 공범이 있었던 것 아닌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자, 아까 두 분 대신에 지금 새로운 두 분,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류지연 앵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살해 동기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무시당했다. 그래가지고 죽였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인천의 그 모텔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동거를 하자 이렇게 돼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시를 당하고 나를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를 시키고 나만 부려먹었다.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잔혹하게 그러니까 살해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보면 얼굴에 안아골절, 복잡골절, 그다음에 두부 손상이 심하고요. 오른쪽 팔, 폐, 에리안 흉기, 골절, 그다음에 늑골골절, 가슴뼈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사후에 또 동강을 내고 유기란 부분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는 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했다. 이제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분노, 그다음에 무시당한 그 기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했나 하는 글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게 우발적 범행이냐? 어떻게 보세요? 우발이라고 보세요? 저는 우발 범행으로는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단순히 이게 무시당했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면에 숨겨진 뭐가 또 있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니 그렇게 뭐 토막 이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버릴 정도로 이 범행을 안 들키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뉴스 안 보고 영화만 봤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정도의 강력 사건에는 요즘에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노를 했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살인이나 뭐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이성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표출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냉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인 겁니다. 그것만 달성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큰 게 분노를 했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됐고 자신의 분노를 다 표출시켰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이 검거가 되건 아니면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건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 가르치는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정상은 아니죠. 근데요 실제로 집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표현도 사실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 냄새 뭐 이런 걸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기가 2층 원룸 집이거든요. 2층 원룸 집인데 3월 말부터 4월 초에 살해를 했다라고 하고 결국 시체를 유기한 건 4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진술하고는 좀 상반된 게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의 진술, 범인의 진술은 10여일간 안에 두고서 시신 훼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다른 조치가 이번에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예. 일단 부패 냄새가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2층이고 1층, 2층 이 부분에 그죠?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경찰에서 지금 예.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사건에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밝혀져야지. 근데 참 신상 정보 공개는 어떻게? 예, 이게 이제 특강법이라 하죠.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사건의 경우에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내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돼서 이제 그 공개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엽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거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 범죄자를 막음으로써 뭐 주위에 다른 피해자를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염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알리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범죄 예방을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강력 사건, 잔혹 사건들이 왜 계속 잇따르는가 이 밑에 지금 깔려 있는 이 그 원인들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 범인이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아마 가정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현상이고, 그리고 또 이 여간에 취급했다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잔혹 영화를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 시신유기에 대한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지 싶은데 그런 문화들, 이런 이 소위 말 정체적인 이 사회화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 대책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볼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이 뭐 어떻게 구조하고 좀 영향이 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